단지 좀 더 잘 살아보고 싶은 마음에 덜컥 빚을 냈는데 그 빚이 인생을 통째로 삼켜버렸습니다. 내 삶은 집에 갇혔고 돈을 빌렸는데 빌리자마자 돈이 사라졌습니다. 바로 2026년 대한민국 가계대출의 민낯입니다. 잘했다고 믿었던 선택이 왜 가장 치명적인 독이 되었을까요? 올해 영끌하여 대출 5억을 짊어진 맞벌이 부부의 통장엔 밥풀조차 남지 않게 됩니다. 은행이 감춘 숫자, 정부가 보낸 경고, 그리고 당신의 통장이 말해주지 않는 진실, 함께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요즘 경제기사 한번 열어보세요. 서울 아파트 평균 12억, 신축은 15억 기본. 숫자가 너무 크니까 감각이 마비됩니다. 그게 가스라이팅의 시작이에요. 언론이, 유튜브가, 부동산 카페가 내 1억 단위를 입에 올리다 보니 1억이 별것 아닌 돈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거죠. 잠깐 현실로 돌아와 봅시다. 직장인 평균 연봉 세전 4천만 원. 세금 떼고 밥 먹고 교통비 내고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1억 만드는데 5년입니다. 숨만 쉬면서 꼴딱 5해를 버텨야 겨우 1억이에요. 그 피눈물 나는 돈을 언론은 소액 투자라고 부릅니다. 더 소름 돋는 건 그 다음이에요. 어차피 다들 대출 끼고 사잖아요. 이 말 주변에서 들어보셨죠? 근데 곱씹으면 등골이 서늘합니다. 5억을 빌린다는 건 은행 돈으로 집을 사고 내가 그 집에 새들어 사는 구조거든요. 명의만 내 이름이지 진짜 주인은 매달 이자를 뜯어가는 은행입니다. 대출금은 내 돈이 아니에요. 미래의 내가 25해 동안 갚아야 할 족쇄입니다. 그런데 은행들은 이 이자마저도 교묘하게 부풀리고 있었습니다. 은행이 돈을 버는 구조 아주 단순합니다. 예금 이자는 낮게 주고 대출 이자는 높게 받는 거예요. 이 차이를 예대 마진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주머니에서 빼간 돈과 여러분에게 쥐어준 돈의 격차, 그게 은행의 이익입니다. 근데 지금 이 격차가 역대급으로 벌어졌어요. 2025년 기준 주요 시중 은행들이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갈아치웠습니다. 정부가 가계대출 잡으라고 고삐를 댄 순간 은행들은 이때다 싶었던 거예요. 대출 금리는 무섭게 올리면서 예금 금리는 슬쩍 깎아버렸습니다. 서민들 등골 빼서 자기 배만 채운 겁니다. 여러분이 매달 허리 졸라매며 내는 이자, 그게 은행 임원들의 성과급이 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금리가 올라서 어쩔 수 없다고요? 아닙니다. 기준금리는 내려갔는데 대출금리만 안 내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릴 땐 찔끔, 오일 땐 번개처럼. 이건 시장 논리가 아니라 은행들의 조직적인 이익 챙기기입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이 구조 위에서 5억을 빌리면 내 월급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숫자를 까봅시다. 감정 빼고 팩트만 놓겠습니다. 매달 333만 원입니다. 여러분, 5억 원을 빌려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다고 좋아하실 때가 아닙니다. 2026년 대출금리가 연 7%까지 치솟는 순간 매달 여러분의 통장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돈이 바로 이 금액입니다. 겨우 1억 빌렸으니까 괜찮다고요? 천만에요. 금리 5%, 53만 원이던 상환액이 7%가 되는 순간 66만 원으로 뜹니다. 매달 치킨치레 8마리 값 혹은 통신비와 공과금을 통째로 더 내야 하는 수준이죠. 1억 대출조차 이런데 영끌하신 분들 정말 감당 가능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세후 월급이 얼마이신가요? 일본에서도 1990년대 부동산 거품이 터졌을 때 월급의 절반 이상을 대출 상환에 쏟아붓던 직장인들이 결국 주택을 포기하고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소득 대비 상환 비율이 임계점을 넘으면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무너진다는 걸 이웃나라가 이미 증명했어요. 그러면 부부가 같이 벌면 되잖아요. 이 말 지금 오신 분 계시죠? 맞벌이면 괜찮을 거라는 그 계산. 거기에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맞벌이니까 괜찮다. 둘이 합쳐서 월 150만 원씩 내면 된다. 이 계산 종이 위에서는 완벽합니다. 문제는 인생이 종이 위에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25년 300개월입니다. 300개월 동안 두 사람 모두 한 번도 아프지 않고 한 번도 잘리지 않고 한 번도 쉬지 않는다는 전제. 이게 가능한 인생이 세상에 있을까요? 아이를 낳으면 출산휴가, 육아휴직이 옵니다. 한 명 소득이 반토막 나는 순간 월 상환금은 그대로인데 들어오는 돈이 절반으로 줄어요.
허리 디스크 하나, 교통사고 한 번이면 외벌이로 전환되는 건 한순간입니다. 그때 290만 원을 혼자 감당할 수 있으신가요? 더 무서운 건 회사예요. 구조조정, 권고사직, 계약 만료. 대한민국에서 한 직장 25회 다니는 사람이 10명 중 몇 명이나 될까요? 통계적으로 평균 근속 연수가 6년도 안 됩니다. 대출은 25년짜리인데 직장 수명은 6년인 거예요. 이 숫자의 괴리 보이시죠? 그런데 이 위험은 아직 개인 차원의 문제입니다. 진짜 공포는 여러분의 빚이 여러분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빚내서 집 사는 길, 나 하나 손해보면 끝나는 문제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은행에서 대출이 실행되는 순간 시중에 돈이 풀립니다. 이걸 경제학에서 애미 통화량이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세상에 돌아다니는 돈의 총량입니다. 수억 원씩 대출이 쏟아지면 이 통화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돈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물건값이 오릅니다. 이게 인플레이션이에요. 사과 한 알에 10,000원, 파 한 단에 5,000원. 마트 장바구니가 미친 듯이 무거워진 이유. 알고 보면 영끌 대출이 한몫 단단히 한 겁니다. 집을 안 산 사람들까지 물가 폭탄을 맞고 있어요. 내가 빌린 돈이 옆집 밥상 위에 계란값을 올려놓은 셈이죠. 여러분,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빚을 낸 사람도 피해자이고 빚을 안 낸 사람도 피해자인 구조. 이 악순환의 고리를 누군가는 끊어야 해요. 그런데 2026년 이 고리를 끊으려는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문제는 그 방법이 상당히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여기에 세계 경제 불안까지 겹칩니다. 미국 금리가 쉽사리 안 내려오고 환율은 불안정하고 어디서 뱅크런, 그러니까 은행에서 사람들이 한꺼번에 돈을 빼가는 사태가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분위기예요. 재밌는 건요, 진짜 5억을 빌릴 능력이 되는 부자들은 지금 대출을 안 한다는 겁니다. 현금을 쥐고 관망하고 있어요. 돈 있는 사람들이 빚을 안 지는데 돈 없는 사람들이 빚을 내서 집을 삽니다. 이 아이러니가 보이시나요? 대출 시장에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왜 이 시점에 문을 걸어 잠그는 걸까요?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걸 보면서 왜 서민만 괴롭히냐고 화나셨을 겁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시각을 바꿔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정부가 지금 대출문을 걸어 잠그는 건 제발 지금은 사지 말라는 가장 강력한 시그널이에요. 디레버리징, 쉽게 말하면 빚을 줄이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빚내서 집 사면 무조건 돈 번다는 공식. 그 썩은 뿌리를 정부가 직접 뽑아내려는 거예요. 실제로 영끌족 아파트가 경매 시장에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버티다 이자를 못 내서 결국 집을 내놓는 거예요. 젠가 게임에서 블록 하나 빠지듯 시장의 하단부터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부동산 거품 뒤에는 반드시 대청소가 왔어요. 거품이 클수록 청소 기간도 길었습니다. 지금 정부가 하는 건 괴롭힘이 아니라 폭발 전에 내관을 제거하는 작업이에요. 그러면 이 혼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품이 잔뜩 낀 시장이 한바탕 대청소될 때까지 절대 섣불리 움직이지 마세요. 대출 환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은행이 빌려주겠다는 돈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돈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해야 할 건 무리한 이자 납입이 아니라 현금을 쥐고 관망하는 겁니다. 시장이 공포에 빠졌을 때 현금을 가진 사람이 진짜 좋은 매물을 고를 수 있어요. 이게 이기는 투자입니다. 오늘 당장 해보실 게 있어요. 부부 합산 소득에서 생활비를 빼보세요. 그리고 한 명이 외벌이가 됐을 때 감당 가능한 이자가 얼마인지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세요. 현실을 직시하는 그 순간이 진짜 부자가 되는 첫걸음입니다. 빚이 자산이 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남들이 공포에 떨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람, 그게 다음 사이클의 승자예요. 과연 우리는 이 교훈을 같은 값을 치르지 않고 배울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